이종석의 뮤직 스토리. 많은 사람들은 단명한 음악 천재를 얘기하면 반드시 모차르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차르트보다 4살이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음악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슈베르트입니다. 모차르트가 35세까지, 슈베르트가 31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모차르트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역시 그의 별명처럼 가곡을 제일 많이 작곡했는데 한 600곡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장르의 곡까지 합치면 전체 작품 수가 900곡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살았던 세월에 비하면 대단한 다작입니다. 역시 그도 음악의 천재였음에는 확실합니다. 가곡 중에서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가곡집 겨울여행, 한국에선 겨울 나그네로 소개된 가곡집 중에 보리수입니다. Winterreise der Lindenbaum.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가까운 리텐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장농이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요리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배웠는데 부모님은 슈베르트가 음악가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취미로 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슈베르트는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는 슈베르트가 교사가 되기를 바랐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진로 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어려서는 궁정 악장이었던 살리에르에게 배우기도 하였고 1808년에는 빈 궁정 소년합창단의 단원으로 들어가 활동을 했는데 이 합창단이 지금의 빈 소년 소녀 합창단입니다. 소년 소녀가 아니라 소년 합창단입니다. 소년 시절에는 이제 아버지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슈베르트가 교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제 군대 가는 대신에 교사로 근무하여 군을 피라는 대체 복무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도 슈베르트는 꾸준히 작곡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그는 많은 곡을 작곡했는데 특히 그는 나이 17세에 작곡한 물레 잡는 그레체는 그의 곡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레첸 암 스핀라데. 리트는 독일 가곡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시에 곡을 붙이고 피아노가 반주를 하는 음악입니다. 슈베르트는 리트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곡자입니다. 이런 평가는 단지 리트를 많이 작곡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리트를 음악적으로 완성시켰다는 평가인 것입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도 물론 리트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슈베르트의 리트를 가장 인정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시와 음악의 완전한 결합입니다. 이 뜻은 작곡자가 시인의 시를 완전히 이해하고 시의 내용에 맞게 멜로디와 리듬, 화성을 작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노의 역할이 그전에 리트보다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냥 노래의 반주로서가 아니라 음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작곡자가 표현하고 싶은 상황이나 장면 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신 물레 잡는 그레첸에서 피아노의 반주는 음향이 계속 멈추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물레가 돌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리트는 낭만주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정신이란 시는 음악을 담고 싶어 하고 음악은 시를 담고 싶어 하는 시대가 바로 낭만주의고 이런 것이 바로 낭만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결합하여 가지고 예, 시와 음악을 극대화시킨 것이 이제 바로 이 리트인 것이죠. 이런 리트를 17살에 작곡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슈베르트는 대단한 천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욱 놀라운 것은 600곡도 넘는 리트를 작곡했는데 곡들의 멜로디가 다 다르고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베르트 가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멜로디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멜로디가 아름다운 것은 그의 다른 장르의 음악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멜로디가 너무나 아름답고 유명한 실내악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트라우트 퀸텟, 즉 송어 오중주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한국에서 한때 이제 숭어라는 제목으로 잘못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숭어는 바닷물고기이고 송어는 민물고기입니다. 가사를 보면 민물고기 송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편성이 아주 특이합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입니다. 흔히 우리가 피아노 오중주, 피아노 퀸텟이라고 하면 그 편성은 피아노, 바이올린, 둘, 비올라, 첼로인데 이 곡은 대신 더블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흔히 트라우트 퀸텟이라고 해요. 5악장으로 구성된 곡인데 4악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송어의 멜로디가 나옵니다. Quintet for Piano and Strings in A Major, Trout, First Movement, Theme and Variations. 멜로디가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습니까? 네, 매우 유명한 멜로디죠. 슈베르트가 쓴 기악곡, 특히 실내악곡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멜로디를 자신이 쓴 리트, 가곡에서 가져온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바로 이 송어 오중주도 역시 그렇습니다. 가곡, 송어에서 멜로디를 가져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곡이 먼저 작곡되고 그 멜로디를 가지고 실내악곡을 작곡한 것입니다. 그 가곡에는 가사는 재밌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강물에 송어가 뛰노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것을 봅니다. 낚시꾼이 송어를 잡으려고 낚시를 들였는데 강물이 워낙 막으니까 송어가 낚시를 물질을 하나요. 낚시꾼은 물을 막 휘저어가지고 흙탕물을 만들고 송어를 잡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는 거죠. 아, 저 낚시꾼 참 치사하다.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내용은 뭐 기쁘지만은 않은 내용이지만 곡은 흥겹고 즐겁습니다. 특히 리트에서 피아노 반주는 마치 송어가 물 밖으로 튀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Die Forelle. 앞에 송어 오중주와 같은 멜로디이죠. 이렇게 슈베르트의 음악은 리트 가곡과 연관된 곡이 많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은 그의 음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는 가곡을 한 곡 한 곡씩 따로따로 작곡하기도 했지만 연가곡, 즉 송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가곡을 합쳐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특별한 가곡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두 개의 연가곡을 살아생전에 작곡을 했는데요. 하나는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그리고 유명한 겨울 나그네입니다. 처음에 작곡한 것이 이제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예요. 이 곡의 가사는 비헬르 밀러라는 시인이 쓴 발토른 주의의 유고에 의한 시집. 전 25편 중 20편을 선택하여 곡을 붙여 만든 곡입니다. 그러니까 20곡으로 구성된 곡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리트는 시와 음악이 완벽하게 화합한 장르입니다. 정말 시와 음악 둘 다 너무나 완벽하게 아름답고 그들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중에서 몇 곡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곡인 눈물의 비라는 곡입니다. 우선 가사를 한번 볼까요?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시원한 오리나무의 그늘에 기대어 앉았다. 그리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았지.
달이 뜨고 별도 빛나고 은빛의 수면이 반짝거렸지만 내가 본 것은 달도 별도 아니고 그녀의 모습과 눈빛이었다네. 빛나는 수면을 바라보다가 이쪽으로 잠시 눈길을 보내는 그녀를 보았지. 시냇가의 푸른 꽃도 그녀를 향해 눈길을 보내고 있었네. 하늘의 빛은 시냇물에 젖어들고 나의 마음까지도 끌어들이려고 했지. 수면에는 구름과 별이 비치고 노래하면서 이리로 오라고 부르고 있어. 그녀가 비가 오네, 안녕 집에 가야지 라고 말할 때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네.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가사에 또 가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음악이 입혀집니다. Die schöne Müllerin Tränen Regen. So traulich beisammen im kühlen Erlendach. 앞에서 얘기했듯이 연가곡, 송사이클은 여러 곡이 합쳐져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슈베르트의 물방앗간의 아가씨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방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저것을 떠도는 방랑을 하다가 우연히 냇물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리고 물방앗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 아가씨의 첫눈에 반한 방랑자는 그곳에 머무르며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녀도 그에게 마음을 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동네에 아주 멋진 사냥꾼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껏 그에게 마음을 주려던 그녀는 멋진 사냥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나그네는 깊은 시름에 빠지고 마음의 괴로움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시냇물에 빠져 세상과 이별합니다. 네, 스토리는 좀 비관적이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참 아름답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듣고 나면 희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슈베르트의 음악은 어둡고 슬픈 곡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슈베르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은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슬픔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 그는 음악으로 수입이 없을 수밖에 없었고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 자신은 날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어둡고 슬픈 곡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의 슬픈 음악도 들어보면 무언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슈베르트 음악의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슈베르트 곡 중에 제가 들으면서 좀 엄청나게 운 곡이 하나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스트링 퀸텟입니다. 이제 스트링 퀸텟은 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 2명으로 구성된 편성입니다. 이 곡은 정말 그의 삶을 얘기하듯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2악장인데요. 처음 부분의 바이올린과 첼로의 피치카토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슈베르트의 깊은 슬픔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음악은 빨라지고 격렬해집니다. 마치 슈베르트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 고통을 외치다 다시 처음에 그 멜로디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슬픔은 더 이상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제된 슬픔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을 한참 듣고 있으면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링 퀸텟 in C major, second movement, Adagio. 이렇게 외롭고 슬픈 슈베르트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은 바로 슈베르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슈베르티아데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슈베르트를 그들만은 최고의 음악가라고 여기고 도움을 주었죠. 어쩌면 그들이 있었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슈베르트는 이제 주옥 같은 작품을 후대에 남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슈베르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의 뮤직 스토리.